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저희 뉴스와이드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동래구와 연제구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팀장과 함께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출산 문제가 늘 심각하다 말은 했지만 이 부산시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최근 통계청의 2018년도 인구동향조사 잠정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이제 통상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로 이제 합계 출산율과 조출산율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의 분의 이제 출생아 수를 대비해서 계산한 비율인데요. 2018년도 잠정치 중에서 17개 시도 중에 네. 부산시가 16위 뒤에서 2등을 했습니다. 예, 0.9%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제 전체 그 지역의 인구 중에 이제 출생아 수 비율을 계산하는 조출생률은 17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뒤에서 3등을 기록했고요. 네. 단순히 대도시 수준에서 부산이 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네. 전체 우리 사회 지역 중에서 부산시가 저출산이 좀 심각하다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0.9명, 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 건데, 네. 분명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도 증액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발성에 그치거나 아니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 사업들 중에서 어떤 점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는 이제 그 보통 출산 장려 정책을 이야기할 때 네. 이제 결혼, 이제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생애 주기를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혼 단계에 문제가 있으면 결혼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명확히 있고 난 이후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인데 네. 현재 정책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조금 시혜적이거나 조금 이제 보여주기식의 정책들이 좀 많지 않나 하고 상황을 그저 대처하기 위한 예,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되게 조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출산 장려금이나 이제 선남 선녀 뭐 만남의 광장, 네. 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결혼 이주 여성과 맺어주는 등 그리고 뭐 유모차 걷기 대회 같은 행사들이 네. 많이 있는데 이런 조금 좀 시혜적이거나 단순 행사 지원을 하는 맥락에서의 출산 지원 정책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지역 안에서 정착하고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주기 속에서 이 지역에서 좀 거주하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맥락에서의 전체적인 좀 정책의 고민들이 좀 다시 지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체계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좀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은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셋째 자녀 출산 가구가 거의 없다는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출산 장려금 제도가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먼저는 이제 출산 지원금이 부산시 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예. 동래구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는 둘째, 셋째 각각 해서 50만 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동래구 차원에서는 둘째 20만 원, 이제 셋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다소 좀 중복된 성격이 있지 않나 좀 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동향도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화 이상의 출생아 수를 이제 그 연도별로 동래구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네. 평균 한 13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반적으로나 전국적으로도 3화 이상의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올해 동래구는 대상자 인원을 16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네. 맥락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조금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 좀 과도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이 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뭐 진단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무엇을 사고 실제 그것을 구비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에 맞게 좀 실제 현금 급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고민들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출산 장려 사업들이 있는데 연제구에서도 무려 27개나 해당되는 사업들이 출산 장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이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부산시에 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많은 지역의
그 출산 장려 정책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어느 지역에서 돈을 많이 준다 하는 좀 수당의 격차 내지는 좀 뭐 선남선녀 만남의 광장처럼 뭐 지자체에서 주선을 해준다든지 뭐 페스티벌 박람회 같은 행사적인 단발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당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 지역에서 조금 지역을 진단하고 그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의 평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이제 가장 수요가 많은 출산 지원 정책 중에 이제 그 모자보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이요? 예, 실제 그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까지의 그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네. 많이 좀 이제 진행돼야 된다라고 수요가 많이 있는 측면인데 네.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보건소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과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모자보건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현재 부산시에는 이제 보건소 인력이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편이고요. 실제 어느 정도로 좀 적었죠? 예, 실제 그 부산은 이제 보건소인 그 직원 1인당 한 4,200여 명 정도를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서울의 경우는 3,300명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900명 정도 부산시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더 과도하게 예, 부산 주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충원을 해야 한다. 예,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건소 인력이 또 증비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주기에 맞춰서 좀 체계적인 출산 장려 정책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차원의 그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뭐 양질의 일자리, 양육 지원, 뭐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까지 모든 것들이 좀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나 각 지자체가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사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진단이 먼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의 인구 특성이라든지 지역적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이 생애 주기에 대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기를 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모자보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건강하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의 수요가 되게 많은 편인데 이게 곧 의료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민간 의료에 많이 의존되어 있고 그마저도 수익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라든지 공공보건의료가 강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 맥락에서 부산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이나 이제 침례병원, 공공병원 하는 작업들이 조금 이제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함께 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돼서 인구 정말 절벽 문제로 우리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이런 출산 장려 정책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좀 많은 이바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